안녕하세요.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HK+ 국가전략사업단 연구교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러시아의 환대문화, 빵과 소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와 동유럽을 구성하는 민족들을 슬라브족이라고 하는데요. 이 슬라브족은 서슬라브, 남슬라브, 동슬라브로 나뉩니다. 동슬라브족이라고 하면 흔히 우리가 백개 러시아라고 일컫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에 사는 민족들을 가리킵니다. 서슬라브라고 하는 것은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인을 일컫고요. 남슬라브족이라고 하면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인, 그리고 마케도니아인을 일컫습니다. 이 모든 민족들, 즉 슬라브 민족을 특징짓는 주요한 문화가 있습니다. 예로부터 이 민족들은 사람을 환대하기로 유명했는데요. 러시아의 환대는 물질적인 관대함뿐만 아니라 인간 영혼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환대의 기본이라고 하면 손님을 맞이해서 상을 차리고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지요. 상다리가 휘어진다라는 우리의 속담이 있습니다. 러시아도 유사한데요. 상차림이 산 같다. 마치 쌓아올린 음식이 산의 모양새와 같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인심이 후한 주인이라면 손님에게 최고로 좋고 맛난 것을 내주고 남은 것마저도 아낌없이 나눠주려고 합니다. 손님을 집안에 들여서 숙식을 제공하고 심지어 먼 길을 떠날 때도 이것저것 챙겨주는 행동은 러시아인들한테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것을 읽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이 단편은 톨스토이의 창작이 아니라 러시아에 흔히 전해 내려오는 동화들을 채록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화를 살펴보면 러시아인의 기본적인 정서를 잘 엿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난한 구두 수성공인 세면이 길에서 만난 이웃을 집으로 데려오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주인공 세면은 다 떨어진 외투를 어느 날 발견하고 외투를 사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집안을 뒤져보니까 돈은 없고 밀린 수금을 해서 외투를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길을 나섰는데 수금은 전혀 받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교회 옆에서 벌거벗은 차림의 남자 하나를 발견합니다. 이 알몸으로 있던 이웃을 발견하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줍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데려오지요. 집에 데려왔더니 남편이 수금을 못한 것은 고사하고 낯선 남자까지 데려왔으니 당연히 아내는 불같이 화를 냅니다. 아내 마트료나는 역정을 내지만 순간 데려온 그 청년이 가엾다는 생각이 들어서 옷가지를 내어주고 그리고 식사를 차려주고 잠자리까지 마련해줍니다. 톨스토이의 이 단편은 러시아인이 손님을 대하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든지 자신의 집에 온 손님은 마다하지 않고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러시아식의 대접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빵과 소금이란 말은 오랫동안 러시아어에서 합성어로 사용이 되면서 속담에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소금 없이는 맛이 있을 수가 없고 빵 없이는 만족스러울 수가 없다. 빵이 없는 건 죽음이고 소금이 없는 음식은 맛도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빵과 소금으로 인사를 하고 존경을 표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집을 짓거나 집들이를 할 때도 빵과 소금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요. 결혼하는 젊은이들을 축복할 때도 빵을 사용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부정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집에 악령이 깃들 거라고 생각할 때는 당연히 빵과 소금을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러시아인의 환대에 있어서 빵과 소금은 빠질래야 빠질 수 없는 음식이었던 것이죠. 빵과 소금이라는 표현은 처음에는 단순히 먹거리나 음식을 나타내는 것이었지만 나중에는 환대를 의미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빵과 소금이 결합될 수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향긋한 호밀빵은 부유함과 풍족함을 상징했고 소금은 당시만 하더라도 희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악령으로부터 보호하는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러시아에서 소금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소금을 구하기가 정말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처음 발원했던 키예프 루시라고 하는 곳에서는 소금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내륙이기 때문이죠.
내륙에 위치한 키예프에서는 바다가 멀기 때문에 소금을 공급받을 수가 없었고, 나중에 모스크바 공국으로 이동해서도 소금은 우랄 강산에서만 일부 채취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시베리아의 동굴이나 또는 바위 같은 데서 소금을 채취해 왔습니다. 우리하고는 환경이 전혀 달랐다는 것을 조금 상기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러시아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잔치에 사람을 초대할 때 빵과 소금에 오세요. 즉, 빵과 소금을 드시러 오세요 라는 말을 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빵과 소금은 단순한 물질적인 대접이 아니라 점차 상징적인 의미를 획득하기 이릅니다. 흘립, 빵이라고 하는 러시아어입니다. 솔, 소금이라고 하는 러시아어 단어이죠. 흘립과 솔이 뭉쳐져서 흘레바 솔스토, 즉 환대라는 말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흘레바 솔스토, 환대라는 말은 러시아의 문화 코드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이지요. 러시아에서는 어느 집이건 간에 손님이 오면 무조건 환대를 받았습니다. 손님이 오면 다들 몸을 낮춰서 인사를 하고 조심스레 그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식탁에는 당연히 최고의 음식들이 제공이 되었고요. 미리 오기로 예고된 손님이었다면 도착하기 며칠 전부터 분주하게 손님 맞을 준비를 합니다. 러시아에서는 문 앞에서 빵과 소금을 들고 손님을 맞이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여주인은 자수를 새긴 수건 위에다가 직접 구운 빵을 올리고 문 앞으로 가져갑니다. 손님 맞이의 지극정성을 볼 수 있는 것은 여주인이 직접 자수를 놓고 빵까지 구워가지고 문가로 들고 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빵과 소금으로 여행자들을 맞이하고 평화와 선을 기원하고 신의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빵과 소금은 오랫동안 풍요와 번영의 상징으로 여겨졌고요. 소금은 당연히 부적의 역할을 했던 것이죠. 손님을 따뜻하게 맞이한 다음에는 집 안으로 들여서 상석에 앉힙니다. 러시아에서 상석이라고 하면 이코나, 즉 성상화가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흔히 이곳을 붉은 구석이라고 하는데요. 붉은 구석이란 말에서 붉은이란 말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붉다라고 하는 말은 러시아에서 단순히 빨강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붉다라는 말이 아름답다, 성스럽다라는 뜻의 가치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을 기억하시죠? 바로 이 붉은 광장이 성스러운, 아름다운에서 온 것입니다. 아름다운 광장으로 번역하는 것이 맞을 텐데 붉다라는 것 자체가 상징성을 가지기 때문에 붉은 광장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모스크바를 다녀오신 분들이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붉은 광장을 가보니까 그 앞에 단두대가 있어서 예전에 그곳에서 사람들을 많이 처형했기 때문에 이곳이 피로 물든 붉은 광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붉은 광장은 바로 아름다운 광장이란 뜻입니다. 그렇게 붉은 구석, 즉 성상화가 놓여진 그 구석에다가 손님을 앉히는 것입니다. 러시아 속담에는 집은 구석으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파이, 빵이죠. 파이로 아름답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농가의 구석을 화려하고 귀중한 물건으로 장식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벽과 벽이 만나는 곳을 성스럽다고 생각했고 그곳에 이코나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만큼 농가의 구석이라는 건 중요한 의미인데요. 앞서의 속담은 집주인이 부요함으로 평가받을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환대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구석에 귀중하고 소중한 물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만들어 놓은 파이에서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죠. 붉은 구석은 통상 난로의 왼쪽에 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평소에는 집주인이 앉아 있지만 결혼잔치가 열릴 때는 신혼부부가 앉아 있게 됩니다. 손님이 올 예정이라면 당연히 이 장소는 손님에게 내어주어야만 합니다. 슬라브 민족 사이에서 북다라는 말이 상징성을 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손님을 위해 내어준 자리도 역시 붉은 자리라고 합니다. 레드 플레이스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전통에 따라서 가장은 모든 사람에게 소금이 곁들여진 빵 한 조각씩을 나눠줍니다. 그렇게 해서 식사가 시작됩니다. 고대하던 손님인 경우에는 주인이 식탁 머리에 놓인 특별한 접시에 담긴 음식을 손님에게 덜어줍니다.
이러한 행동은 손님에게 특별한 관심 그리고 존경을 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손님이 자고 갈 때는 집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특별한 천으로 덮인 폭이 넓고 육중한 긴 의자가 바로 그것인데요. 벽을 따라 길게 세워져 있는 의자는 흔들리지 않고 아주 튼튼합니다. 평소에는 좌석용이지만 밤에는 침대용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한 손님에게는 페치카 위에 널찍한 장소가 제공되었습니다. 러시아 소설을 읽어보신 분들은 한밤중에 등장인물들이 페치카에 올라가 눕는 장면을 자주 만나보셨을 것입니다. 페치카, 러시아의 벽난로는 우리의 온돌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벽에서 살짝 앞으로 돌출해 있는데요. 이 페치카의 구조상 올라가 앉거나 누울 수가 있습니다. 한밤중이나 새벽녘이 되면 페치카 위의 침상은 적당한 온기를 품은 공간이 되어서 몸을 따뜻하게 데울 수가 있습니다. 집안에서 가장 따뜻하고 편안한 장소인 이곳은 평소에는 노인들과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지만 손님이 오면 마땅히 양보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또한 손님을 배웅하는 데도 러시아만의 나름의 전통이 있습니다. 길을 떠나기 전에는 술 한 잔을 마시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잠시 앉아 묵상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손님이 먼 길을 떠날 때 드시라고 음식거리를 챙겨주지요. 그러면서 순조로운 여행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과거 키예프 루시, 즉 러시아의 옛 명칭인데요. 그 시절에는 길이라는 것이 제대로 나 있지 않다 보니까 먼 길을 떠나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떠나는 손님 뒤로 길이 식탁포처럼 펼쳐지기를 이라는 기원을 합니다. 이러한 축복은 식탁포처럼 손님 앞에 부드럽고 가벼운 길이 펼쳐지기를 염원하는 말이었습니다. 매일의 식사는 희생제물을 앞에 놓고 전능자에게 향하는, 즉 일종의 신과의 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경건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음식을 대하고 이러한 태도를 통해서 음식은 성화됩니다. 목축업자한테는 가축의 고기가, 농부에게는 농산물이 신성하게 여겨지는 것처럼 슬라브인에게는 빵과 소금이 신성하게 여겨졌습니다. 빵과 소금이 함께하면 풍성한 음식, 환대, 진심을 상징하게 되는 것이죠. 빵이 없으면 죽음, 소금이 없으면 음식도 아니다 라는 이러한 말들이 생성되면서 빵과 소금은 이들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초대를 거절하는 것만큼이나 손님을 빵과 소금이 준비된 식탁에 앉히지 않는 것은 마치 초대를 거절하는 것처럼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빵과 소금은 왕도 거절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환대를 표현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상호 간의 우정과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빵과 소금을 맛본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것을 선물한 사람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배은망덕한 사람한테 가하는 가장 혹독한 비난이 당신은 내 빵과 소금을 잊으셨군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빵과 소금이 없는 잔치와 결혼식 또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빵을 대접할 때 커다란 원형이고요. 그 원형의 중심에 중앙부에 소금 그릇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금 그릇이 들어있는 둥근 빵은 행복과 부, 충만함을 기원하고 결혼으로 신분이 바뀌잖아요. 그러한 신랑 신부를 악한 세력과 그 영향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빵과 소금이라는 말만 해도 악령을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식사 중에 사람을 만나거나 식사를 마무리할 때도 빵과 소금이라는 신성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빵과 소금은 오늘날 식사 맛있게 하세요 라는 말에 대응하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기독교 전통에서 빵은 또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기독교 전통에서 빵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동시에 신의 선물입니다. 신은 인간에게 빵 조각을 나눠주고 인간은 자신에게 할당된 목, 즉 운명, 행복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전통 문화에서 빵은 축복이자 맹세의 의미였습니다. 식탁에서 빵이 사라지지 않고 빵 부스러기를 쓸어버리지 않는 태도는 그 집이 풍요롭고 복이 가득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17세기 러시아의 큰 수도원들은 군주를 축복하면서 하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왕실의 연회에다가 참회 청문승에 빵인
검은 호밀빵을 보냅니다. 이 빵은 기다란 모양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얇은 직사각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빵은 짜르의 식탁, 그러니까 왕의 식탁의 맨 앞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시작할 때 궁정 고관들은 커다랗고 긴 빵을 짜르에게 가져와서 식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나눠주었습니다. 빵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짜르, 왕을 배신하는 사람은 신에 의해서 버림을 받고 저주를 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소금은 충실함과 우정, 불변의 상징으로 불행이 있거나 다툼이 있는 곳에 뿌려지기도 했는데요. 식탁에서 러시아 사람들이 하는 독특한 행동이 있습니다. 식탁에서 다른 사람에게 소금을 건넬 때 큰 소리로 웃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다시는 다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인데요. 웃음은 악령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웃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살아있다는 표시, 즉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라 활기차고 힘과 에너지가 가득하다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악령이 머물 자리가 없는 것이죠. 또한 불화를 피하기 위해서 왼쪽 어깨 너머로 소금을 뿌리고 침을 뱉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할 때는 그들끼리 싸우게 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이란 말을 하면서 불건전한 세력을 몰아낸 것이죠. 소금은 또한 불길한 눈, 적대 세력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부적처럼 일상생활뿐 아니라 개인이나 사회에서 중요한 의식이 벌어질 때마다 지하세계에 낯선 영향이 미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옛날에는 집주인이 일반적인 식사와 식탁보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사건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유다가 빵을 소금 그릇에 담근 이유로 인해서 러시아 사람들은 지금도 절대로 소금 그릇에 빵을 담지 않습니다. 소금 그릇에서 소금을 집는 것은 유다의 이미지와 연관되는 것이라 금기시 되었습니다. 손가락이나 칼자루로 소금 그릇에서 소금을 집는 사람은 집안의 은밀한 적이자 죽은 유다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러시아 식탁에서는 소금 그릇을 절대로 손으로 건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탁에 여러 사람이 앉아 있는데 소금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누군가가 소금을 건네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다면 절대로 손을 통해서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소금을 요청한 사람 가까이에다 소금을 내려놓아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소금이 필요한 사람은 식탁에서 알아서 집어가는 것이죠. 손과 손을 통해서 건네지지 않는 것도 바로 이러한 유다를 연상시키기 때문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이후 승천하실 때까지 소금 그릇에 빵을 담글 수 없었기 때문에 지상을 돌아다니면서 식탁에 소금이 뿌려진 집에만 들어갔다고 합니다. 빵과 소금은 단순한 식용 이외에도 집을 보호하고 행복을 가져다주며 친근한 감정과 신뢰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빵과 소금은 작은 조각도 그리고 부스러기조차도 소중하게 여기고 높이 받들었습니다. 고대 슬라브 가정에서는 집을 가득 채워진 그릇에 비유를 했는데요. 집에 빵과 소금이 많이 있으면 부유하다고 여겼습니다. 집안의 부유함을 보여주는 것은 다른 사람과 이 부를 같이 나누겠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빵과 소금이 있다라는 것은 이 집에서는 배부르고 따뜻할 것이며 당신을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말이었던 것이죠. 러시아에서는 소금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알렉세이 미할로비치 시대이죠. 1648년에 소금 폭동이라고 하는 봉기가 일어납니다. 소금에 대해 과세가 매겨져서 일어난 것이었는데요. 그만큼 러시아에서는 소금이라는 것이 일상생활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러시아에서 빵과 소금으로 여러분을 환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소금 종지가 담긴 둥근 빵을 들고 환영을 받을 때에는 빵을 약간 뜯어서 소금을 찍은 다음 드셔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환대를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빵과 소금이란 말은 단순히 물질적인 차원에서의 빵, 소금이 아니라 이 두 개가 합성이 돼서 러시아에서 환대를 나타내는 말이 되었고, 오늘날 이것은 국빈이나
중요한 손님을 맞는 자리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러시아에서는 소금 종지가 담긴 둥근 빵을 들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러시아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라는 인사인 것입니다. 러시아의 빵과 소금, 중요한 상징이라는 것 이해하시겠지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